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남의 손해배상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 사이의 다툼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법적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겪으시는 고통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요건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나뉩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 역시 이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측에 기지불 치료비, 향후 발생할 내과, 외과, 정신과적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전학을 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경제적 손실도 입증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인과관계 설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대개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를 상대로 민법 제755조에 따른 보호감독자 책임을 묻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가해 학생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교 측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해당 학교 법인이나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면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입증 책임입니다.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 통지서나 가해 학생의 징계 기록, 피해 학생의 진단서, 주변 친구들의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SNS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삭제된 메시지의 복구나 캡처본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가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 학생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민사소송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방대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전문 박중영 변호사는 수많은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면서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 전문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